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네요. 오늘은 글쓰기에 관련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언젠가 나만의 책을 쓰고 싶다거나 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. 특히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거나 처음이신 분들,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시작하신 분들에게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. 이건 제가 실제로 실천을 했던 글쓰기 연습 방법이에요. 글쓰기에 재능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거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씩 글쓰기 습관을 형성해 주시면 앞으로 조금씩 달라지실 거예요. 일단 첫 번째는요, 포스트잇을 통해서 글쓰기를 하는 방법이에요. 여러분은 평소에 회사에서 간단한 메모를 할 때 좀 이 포스트잇을 활용을 자주 하실 텐데요. 포스트잇의 장점이라 그런다면은 뭐가 있을까요? 바로 크기가 굉장히 작다는 거겠죠. 그래서 이 안을 채우는 것에 부담이 좀 없어요. 근데 반면에 A4 용지를 떠올리면 좀 어떠세요?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A4 용지 한 장을 딱 건네주면서 30분 안에 빼곡하게 어떤 특정 주제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채우세요 라고 지시를 내린다면은 그거를 바로 채우실 수 있으신가요?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담감이 밀려올 거예요. A4 용지에 비해서 근데 포스트잇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? 훨씬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글을 채우는 데 있어서 부담이 덜해요. 내 생각과 감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제일 먼저 글을 쓰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매일 하루 한 번 포스트잇에 내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이 방식은 김지은 저자의 하루 한 페이지의 그림 일기라는 책에 나온 방식인데요. 저자는 포스트잇에 그림 일기를 매일 적어서 실제로 책을 출간하기도 했어요. 이렇게 매일 지나치기 쉬운 일상이더라도 포스트잇에 모아두면 그건 결코 시시하지 않은 소중한 이야기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. 간혹 어떤 날은 또 더 많은 이야기를 쓰고 싶은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 날은 포스트잇을 더 이어붙여서 더 길게 써도 돼요. 두 번째로 그래서 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, 근데 글감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죠? 그 시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.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. 이 말처럼 나의 일상도요, 자세히 오래 들여다보아야 특별한 면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.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일상에서 글감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요. 지금 휴대폰을 한번 꺼내보세요. 여러분 혹시 평소에 사진을 좀 자주 찍어보시나요? 혹시 사진을 잘 찍어보지 않더라도 관심 있는 글이나 그런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좀 캡처를 좀 해두실 텐데요. 그 사진이나 글 등을 훑어보면요. 내 관심사나 취향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안에서 글감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. 막연히 글감을 이제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려고 하면은 잘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. 근데 그 사진첩, 갤러리 안에 저장해둔 것들을 보면서 글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. 막연히 떠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단서를 찾아보려고 하면은 훨씬 더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만약 포스트잇에 글에 대해서 쓴다면은 요렇게 제가 지금 폴댄스를 하는 장면이거든요. 요 글에 대해서 쓸 것 같아요. 그래서 문득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쓴다면은 실패에 대해서 내가 매사 실패에 대해서 지금 이런 감정, 조급하지 않은 이런 태도로 임한다면은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내 자신을 괴롭지 않게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사진첩에 내가 찍어둔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글감을 발견을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발전시켜서 나만의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저라면 이렇게 실패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 관한 글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대부분 특정 목표를 갖고 임할 때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급함을 갖는데 폴댄스를 할 때만큼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. 왜냐면 이 운동을 할 땐 제가 잘해야겠다라는 목표나
부담감 없이 임하거든요. 근데 지금이 되지 않더라도 언젠간 되겠지. 뭐 10번째 안 되면 20번, 30번, 40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조급하지 않게 임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타격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글은 자기의 글씨 크기에 맞춰 가지고 자연스럽게 써 주시면 되거든요. 가령 지금 저는 간단하게 우선 미리 써 봤는데 요런 식으로 저는 조금 자잘하게 쓰기는 했어요. 그래서 자기 글씨체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써 주시면 돼요. 저는 지금 이렇게 폴댄스를 하는 영상을 실패에 관한 나의 어떤 단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썼거든요.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내 일상에서 내가 캡처한 사진도 좋고요. 글도 좋고요.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. 기분이 내킬 때 쓰는 게 아니라 매일 쓰는 거예요. 무라카미 하루키는 40년간 지키는 글쓰기 루틴 중 하나로 꼽았던 게 바로 원고지 20매를 매일 규칙적으로 쓰는 것이었어요. 사람들은 간혹 저에게 글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쓰느냐고 묻는데요. 저는 매일 A4 용지 기준으로 4장 쓰기 규칙을 지키고 있어요. 여러분 또한 책을 쓰고 싶거나 글을 잘 쓰고 싶다라는 욕구를 갖고 있다면 기분 내키는 대로 새벽 감성에 취해서 쓰는 게 아니라 매일 하루 한 번 글쓰기 규칙을 반드시 지키는 게 중요해요. 글감이 없다 또는 생각이 나지 않는 날이다 라고 하더라도 한 줄이라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야만 글쓰기의 근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. 글을 쓴 뒤에는 반드시 고치는 거예요. 저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퍼스널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. 수강생 분들의 글을 보고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의 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리는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본인이 쓴 글을 한 번 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건요. 요리를 하면서 간을 보지 않는 것과 비슷해요. 내가 만든 요리의 간을 보지 않으면 이 음식이 잘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듯이 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. 내가 자연스럽게 내 글이 잘 읽히는지, 또 내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가 이 글에 잘 담겨 있는지 내가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.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고 고치는 과정은 글을 쓰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글은 또 고치면 고칠수록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고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고치냐면요. 우선은 전체적으로 완성을 한 다음에 맞춤법 검사기를 돌려서 한번 고치고요. 그 다음에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면서 어색한 부분을 고치고, 그래서 인쇄를 해서 눈으로 훑어보면서 한 번 더 고치고요. 그 뒤에는 3일 뒤에 한 번 더 보면서 고쳐요. 그 다음에 내 글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선 3일 뒤에 또 한 번 더 보거든요. 그러면은 중복 단어나 비문 같은 게 더 잘 보여요.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더 묵혀요. 그렇게 보다 보면 내 글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보여요. 남의 글처럼.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보고요. 이렇게 총 4단계 정도에 걸쳐서 퇴고를 하면은 훨씬 더 매끄러운 글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. 오늘은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에 걸쳐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혼자서 글을 쓰는 게 어렵거나 막막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혼자서 글을 쓰는 게 좀 어렵거나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퍼스널 글쓰기 클래스가 있는데요. 그 클래스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번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